자, 잘 치셨죠? 예, 이제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보도록 하죠. 제3자 허가등이 없을 경우에는 효력 발생 요건도 있고 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대항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취소 원인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 원인 존재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안 받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해지당합니다. 그건 문제 나올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시험에 내는 것은 두 개예요. 4번에 토지거래 허가 제하고 또 하나가 5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두 개를 문제를 내고 들어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정리하자고요 우리끼리.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간단히 세분할게요. 제출하고 안 하고의 가장 큰 기준은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큰 포맷입니다. 법률 행위일 경우는 내지 말아라. 내야 돼요. 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은 낼 필요가 없다가 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나 농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 다음에 또 나올 것이 뭐가 있느냐 특정적 유증. 특정 유증을 누가 받은 경우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예요. 상속인이 아는 자가 받은 경우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도 제출을 해야 되고 친족 간에 매매가 있는 경우 또는 증여의 경우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낼 것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경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도 제출을 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낼 것이 경매나 공매의 경우 제출하게 됩니다. 경매나 공매도 제출하게 되는데 경매나 공매는 법률 규정이죠. 이건 내야 돼요. 근데 내는 건 언제 내느냐 법원에다 냅니다. 법원에다가 농지를 경매받은 자가 보증금 10% 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내라고 기일을 주는데 그 기일까지 제출 못하게 되면 경락 때문에 10% 보증금 건 거 몰수당해요. 반환이 아니라 몰수당하는 거예요. 뺏기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법원에 내는 게 방법인 것이고 법원에 내야지만 법원이 경매 허가가 떨어지고서 대금을 안 납하고 취득하는 절차로 흘러가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농지를 취득하든 또는 영농조합이 취득하든 다 제출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반대로 상속받은 경우 낼까요? 법률 규정이니까 안 내겠죠? 포괄유증 내지 않아야 법률 규정이니까 시효취득 내지 않을 것이고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공유물을 쪼개고 마는 거지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출할 필요 없고 상속인이 유증받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요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란 말 나왔죠?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경우에 농지 전용 협의하고 이제 허가하고 신고 두 개를 비교할 게 사실 공부인데 허가나 신고했다는 얘기는 이거 한자가 누구냐? 일반 개인입니다. 일반 사인들이 행정청이 요청할 때가 허가나 신고란 말 쓰지만 관공서끼리는 협의란 말을 써요. 그럼 협의했단 말은 요건 누구를 의미한다? 요거는 관공서입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나가시면서 큰 틀은 법률 행위는 대부분 다 내지만 법률 규정은 내지 않는 대로 기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근데 따라붙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제의 경우는 허가는 언제 받는다고 배웠느냐 유상계약을 통해서 소유권하고 지상권 등기할 허가를 받는 것이 이게 허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유상계약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가등기할 때 허가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 됩니다. 유상계약 안에는 예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외우시는데 가등기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허가 하나 딱 받으면 돼요. 요거 하나 빼야 됐다. 요 가등기하는 경우도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을 때 농지취득자에 첨부할까? 지상권이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당권 등기도 첨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신탁은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써야지 또 여기다가.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면 무슨 등기 하시려고 그래? 넘겨야지 소유권 넘어가는 거니까 신탁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신탁은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내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서 세 번 좀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 하는 건 다 필요 없지만 뭐 하나 받아와라.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약을 포함하니까. 그럼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등기 때 안 받은 건 본등기 때 받아야 돼요. 그 아까 우리 배울 때 거미는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 거미는 기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 때 거미 받아라. 가등기일 때 거미 받았나요? 안 받았죠? 본등기 때 거미 받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을 첨부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건 본등기 때 첨부하는 거예요. 가등기 때 토지거래허가 받았어요? 본등기 때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 가등기 할 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가 딱 필요하더라. 그 딱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만 맞는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텐데 책에 이 내용이 없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 판결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결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는 밑에 풀어드릴게요. 이 정도 세 번 하시면 문제 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허가 등을 제출을 요하자는 게 맨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 제3자 허가 받는 것은 등기 원인에 받는 겁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있으면 받겠지만 반대로 등기 원인이 없는 경우는 받을 필요 없다가 되니까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이 판결일 경우 이번에는 판결일 경우는 제3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원칙은 등기법에서는 원칙은 받을 필요 없다. 이게 등기법상 규정이에요. 받을 필요 없지만 예외적으로 판결을 허가를 안 받도록 규정해버리니까 판결로서 허가를 탈피하는, 회피하는 살법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공법상 허가는 면제가 안 되고 반드시 받으라는 거죠.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규정으로서 여기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판결을 할지라도 판결문에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허가는 면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됐느냐? 이거는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강의실이 허가구역에는 제 토지예요. 이제 여기 공법 실력이 뽀록이 나니까 대화 한번 해보자고요. 허가구역 안에 제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토지를 거래하려고 지금 의사를 받쳐. 의사비를 보고서 거래하려고 하면 일단 노원구청장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죠. 허가 신청 딱 했더니만은 허가나 무료가 며칠 내 결정이에요? 어떻게 5자 안 썼는데 알았어요. 자, 15일에는 허가나 무료가 좀 내리게 돼 있는데 노원구에서 하는 말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팔지 말고 이 땅을 서울시가 필요로 하니까 서울시 먼저 팔으래요. 이게 뭐예요? 선매 요청 들어왔습니다. 선매는 구속력이 있나요? 없죠. 제 선매 불응했습니다. 싫다고. 여러분에게 팔겠다고 선매 불응했더니만은 노원구에서 찌골이 깜찍한 게 선매 불응을 해 괘씸죄 걸려 허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옛날에 허가를 안 받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요거 생기기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토지 거래 다 하고 매매 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장을 합니다. 저희 소송을 제기하세요. 등기 넘겨달라고. 그 재판부 들어가서 판사가 저에게 물어보겠네요. 땅을 파는 사실이 있느냐? 네. 대금 받은 사실이 있느냐? 네. 등기 안 넘기고 있느냐? 네. 등기 넘겨라. 땡땡땡. 판결 받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뭔 말인지 갔어요? 샥 돌아가니 그걸 잡아내려고 안 된다. 이전 등기할 때는 판결 받아와라요. 허가를 받아와라. 여기 강제하게 된 것이 목적이. 그래서 판결을 한 제도로서 허가를 탈피하는 탈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강제하려고 요걸 달아준 게 단서 규정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원칙은 보존 등기하고 판결을 받을 필요 없다고 원칙이에요.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등기 원인이 등기 신청이 소유권 이전 등기인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허가서는 반드시 내야 되고 가름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내게 되면은 시험 문제 지문이 이거 잘 나와요. 농지취득자의 신명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물어보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가시되 여기 농지법 공부하시면 대충 잡아낼 수 있겠죠? 농지법도 다 포기했구나 또. 자, 그래서 보시면서 큰 틀은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가 큰 틀이에요.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면 답이 떨어질 부분이고 위협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취득자의 신명은 법률 행위일 때는 큰 틀이 내는 것이고 법률 규정은 내지 않는 대로 기하고 넘어가시고 토지를 허가된다 배워서 알고 있죠? 이거는 뭐 알고 있는데 그럼 물어나 봐야지. 허가증 받는 경우 기본에다 팁을 하나 더 해드릴게. 허가를 받는 것은 자꾸 나오는 지문이 나중에 문제 보면 이런 지문 잘 나옵니다.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이지만 등기할 때 허가구역이 아닌 게 지정 해제가 된 경우 허가증을 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었다가 등기할 때 허가구역일 경우 허가증 내야 됩니까? 물어봐요. 낼까 안 낼까?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었었는데 등기할 때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허가증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등기할 때 허가구역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할 때 허가구역, 중간에 지정 해제, 다시 등기할 때 허가구역 지정된 경우는 허가증.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몇 방에 털자. 한 방에 잡아드릴게요. 실은 관도. 자, 한 방에 잡아드릴게요. 자, 허가증을 내는 경우는 계약을 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질 때만 허가증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언제 허가증 내라고요? 계약일부터 등기일까지 쭉 이어질 때만 내는 겁니다. 그럼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었답니다. 등기할 때 허가구역은 허가증. 예? 안 내겠죠? 계약할 때 허가구역, 등기할 때 지정 해제 등 안 내는 거예요. 계약할 때 허가구역, 중간에 지정 해제, 다시 허가구역. 예? 다시 이게 안 내요. 안 내겠죠? 왜 안 낼까? 계약일부터 등기. 쭉 이어질 때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오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나오는 지문에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었으나 중간에 지정 해제가 되어서 다시 등기할 때 허가구역 지정 또 된 경우에 허가증을 내야 한다는 게 틀린 말이에요. 허가증을 내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어질 때만 허가증을 낸다고 기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허가구역 문제 풀을 때 이런 점 다 잡아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팁으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7번째 대리권한 증명서면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주소 증명 정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들이 주소 증명 정보를 내게 돼 있는데 주소 증명 정보를 내는 경우는 새로운 권리자들 때 내는데 원칙은 낼 자가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만 내라고요? 자꾸 외쳐야 돼요. 권리자만 가져와라요. 원칙은. 그럼 어떤 등기할 때 권리자가 내야 됩니까? 기입 등기할 때예요. 어떤 등기할 때? 기입 등기할 때. 즉 보존 등기한다거나 또는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하는 경우 이때는 주소 증명서만 내야 됩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적어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없으면 내지 않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낼까 안 낼까? 전세권 말소할 때는 안 내요. 새롭게 적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하더라. 누구 거 내야 돼요? 전세권자 거.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 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소유권자 걸 내는 게 기본 틀인데 항상 그놈은 예외 때문에. 단 예외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이때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거를 둘 다 내는 게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이에요. 다른 건 다 생이 아니고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권리자 거도 내야 되고 의무자 거 둘 다 내게 합니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매매 계열통에 등기할 당시에 누구 거 내야 될까요? 매매 계열통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내야죠. 금방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내라 그랬으니까. 그럼 교환 계약을 통해 이전 등기할 때도 둘 다, 증여 계약도 둘 다 내는 겁니다. 다른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래요? 자꾸 외쳐야 돼. 등기 권리자만 가져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둘 다 내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말소 등기하더라. 낼까 안 낼까? 새롭게 적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워져 없어지는 거지. 그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표제부 등기할 때 주소증명서만 내지 않으니까 새로운 권리 등기할 때 권리자 주소를 적어줘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주소증명 정보라는 것이고 그럼 이자 등기할 때는 누구 거 내래요? 둘 다 내죠?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딱 있어요. 단 소유권 이자 등기를 하긴 하는데 이자 등기를 판결이나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 뭐라고요? 판결이나 또는 촉탁을 통해 이자 등기할 당시 이때는 권리자 것만 가져가는 것이 또 예외 규정입니다. 이제 말을 역사하고요.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래요? 권리자 것만 가져와라. 단 소유권 이자 등기할 때는 둘 다 내는데 이 이자 등기가 판결이나 촉탁일 때는 권리자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다요. 의무자권 또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테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우리 같은 자연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게 되면 써먹을 수 있고 기간은 둘 다 3개월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인데 등기할 때는 주민번호가 있어 주민번호를 적으면 되겠지만 주민번호 없는 자들은 주민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번호를. 그 이제 나온 게 이제 5가지 따라 붙는데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보화 등기 신청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고시한 번호를 적고 등기하면 되고 이 고시한 번호를 증명서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만 하면 기재만 하면 되는 거지 증명서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등기관 업무가 많은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만큼만은 등기관 쪽이 아니라 시, 군, 구청장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주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감사장인데 예전 말로는 이제 작년 말이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체류주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 또 출장소장인데 명칭을 살짝 바꿔서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감사장을 바꾼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의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긴 잘 내질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봤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누가 부여한대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청장은 어디가 될까? 법에도 분명히 법인의 주된 사무소 제한이 있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국 어디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노원구죠? 그럼 노원구 가서 봤든 도봉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제한이 없어요. 어디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처럼 주된 사무소는 제한이 안 붙은 겁니다. 어디 가든 번호 다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볼만한 거는 이제 상속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의원 이름서 안 보셔도 되고 밑에 대장 보시면 돼요. 대장 내는 경우는 4개입니다. 제목만 따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즉 부동산 변경 등기 동그라미 쳐넣으시고 멸실 등기에서 보전, 이전, 변경, 멸실 4개 등기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 이 부분은 큰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도면 첨부하는 경우인데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지 한 차례밖에 없어요. 건물의 경우는 이제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건물의 경우는 일단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존 등기하는 경우는 일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라는 건물이 있더라. 구분 건물은 뭐 상가도 포함시킬 것이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건물이 한옥집 같은 경우에 한옥집은 울타리 안에 안채, 사랑채, 별채만이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도면을 첨부해서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걸 가져온 첫 번째 사유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하시면 될 텐데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할 때 도면을 석장을 내야 돼요. 도면을 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강의실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있을 경우에 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 동 소재도 들어올 것이고 각 동마다 한 동에 몇 호라인이 있는가 한 층에 평면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 한 층 평면도의 경우 세대가 몇 가구가 있는지 비상계단, 승강계단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세대별로
평면도에서 석장이 들어오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건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어봐도 그냥 구분 건물 아파트 보존 등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상가 포함시켰어요 이 안에. 근데 여기에 빠져 있던데 건물에 구분이 있다거나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도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책에 빠져 있더라고요. 분할이나 구분 시 도면 갖고 와라. 구분이나 분할은 건물을 나눌 때가 분할 또는 구분 그러는데, 갑이 가진 건축물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 여기 갑이 가진 건축물이고 주된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여기도 갑이 가진 건축물이 2층짜리 건물이 갑의 건축물이 있고, 여기도 1층에 상가 건물이 다 갑게 있더라 가정하고서, 이럴 경우에 건물을 나누긴 나누는데 이렇게 쪼개서 건물을 부속 건물을 을 건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을 을 건물로 쪼갠다거나 또는 한 칸을 을 건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물리적으로 별개를 나눴나요? 네, 이거를 건물을 분할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를 쪼갰죠? 이렇게 쪼개는 건물을 구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건물이 무슨 건물이 된 거예요? 구분 건물이 된 게 이게 구분의 뜻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별개를 나눌 때 뭐라고 부르고 분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를 쪼갤 때가 구분이라는 말 쓰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이런 건물을 뭐라고 부르더라? 구분 건물이 됐게 된 이유예요. 그럼 건물을 분할을 하든 구분하든 건물을 나눈 거 확인해야겠네요. 도면 첨부의 뜻이고, 세 번째 경우는 과거에 방 한 칸 세줄 수 있나요? 그럼 세준 방 어떤 방인지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도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게 건물의 경우 도면 첨부하는 케이스고, 토지는 도면 첨부는 딱 한 차례밖에 없어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한다거나 또는 지역권 등기한다거나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만 도면을 첨부하게 되고, 일체 나머지 도면 첨부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내게 되면 대부분 답이 되는 게, 저도 답을 내면 이걸 만들어요. 다음 중 도면 첨부할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되는 것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할까 안 할까? 예? 안 해요? 진짜로? 확실해요? 참말이에요? 자, 도면 첨부는 아닙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로. 요거랑 비교가 되니까. 토지는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이 있을까 없을까?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예전에 우리끼리 뭐 틀렸으니까 크게 말씀해봐요. 자,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장부의 순서는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대장이 먼저. 대장 작성한 다음에 등기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 작성이 될 경우에 같이 만드는 게 있더라. 토지대장과 세트는 토지대장과 세트, 지적도, 임야대장 세트는 임야도가 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적도 임야도 궁금하면은 구청과 도면 떼보란 얘기예요. 지적도 떼보란 얘기고, 저희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다음 중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답은 대부분 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이게 주요 답이에요. 건물과 부딪혀 버리니까. 건물은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는 경우 있었어요? 토지는 애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딪히니까 우리 세 번에서 정리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등기신지 서류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빈 공간 하나 써두세요. 하나 빠진 것이 거래가액이랑 내 목록이 빠졌어요. 등기 신청할 경우 이제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있는데,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경우가, 거래가액 등기하는 것은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의 정보로 등기 신청할 때 대상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라고서 딱 법을 규정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세 가지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거래가액 적으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으실 것. 뭐가 들어올 때? 매매 계약서가 들어올 때. 세 번째는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세 개가 기본 틀이에요. 이 세 개 딱 잡아놓으시고 거꾸로 풀고 들어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거래가액 적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2006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는 적을까 안 적을까? 이후부터 적으라 했으니 저는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 시행 전이니까. 저는 적지 않는다. 두 번째가 매매계약서 들어올 때 대상이다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거래 계획서 할 필요는 없다고 되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어떤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세 번째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는 주인 바뀌는 거 아니니까 적을 필요 없다예요. 그럼 언제 주인 바뀔까요? 본등기 시에 바뀌겠네요. 본등기 때는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입니다. 주의하시고. 그다음 또 첨부할 서류가 매매 목록도 출시한 적이 있는데 매매 목록 내게 돼 있어요.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는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한 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칙은 몇 개부터 원칙일까? 원칙은 2개 이상부터예요. 몇 개부터? 2개 이상부터. 그럼 한 개는 낸다 안 된다? 2개 이상부터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한 개는 안 내겠죠? 한 개는 안 내지만 내는 경우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개는 안 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 개의 경우 내는 경우는 이게 기출 문제인데 내는 경우는 주인과 주인 사이의 거래일 당시에는 부동산이 한 개이지만 목록을 내는 게 예외 규정입니다.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그럼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에 이 집을 팔아먹은 자가 A, B 둘이서 공유했었는데 산 사람도 C, D 둘이 삽니다. 그럼 매도인도 몇 명이고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이때 목록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 기출 문제가 거래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라 하더라도 목록을 제출할 필요 없다. 이 기출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 지문인가?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에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라 하더라도 오케이? 각각 복수라 하더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다. 틀렸죠? 각각 복수라는 얘기 둘 다 여러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한 개일지언정 목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기출문제가 나온 것이 여기까지가 서류예요. 여기까지 잡고 넘어가시면서 언제 서류를 내는 걸 잘 잡으셔야 돼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등기필 정보 아까 누가 내라고 배웠어요? 의무자. 등기 빨리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은 권리자, 주민번호도 권리자, 인감은 의무자. 이렇게 다 달라요,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나쁜 점이 오늘 등기 필요한 서류 외워야지 쭉 다 읽어요. 한번 쫙 읽은 다음에 인감을 누가 내는데 에? 이러면 이거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누가 언제 내는가를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면은 공부할 게 없는데 이거를 두리뭉실 쭉 봤다가는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배울 때는 이 서류를 누가 언제 내는가를 정확하게 딱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헷갈리지. 나중에 두리뭉실 쭉 봤다가는 이거 누가 내요? 그러면은 걔가 내긴 냈는데 그러면 이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주의해서 여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딱딱 떼어서 하나씩 잡고 넘어가시면 별거 아닌데 두리뭉실 봐가지고서 이제 넘어가서 다 봤다 그러면 헛본 겁니다. 하나씩 다 따지셔야 돼요. 모든 법이 다 그렇죠? 아닌가? 공법이든 민법이든 다 신나게 본 다음에 오늘은 소유권 공부하고 물건 공부해야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봤어. 다 본 다음에 한번 쫙 읽었지 아침부터. 그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야? 물어봤더니 이거 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를 완벽히 잡아야 돼. 그래 다음 걸 공부할 때 이 차이가 이게 있구나. 그러고 그 차이점을 잡아내면은 그게 답이고 그게 문제예요. 항상 비스무리하지만 틀린 게 있어요, 둘이. 거기에 답이고 문제란 얘기예요. 그걸 캐치를 빨리 하는 사람이 답을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그냥 두리뭉실 봐가지고 그 구별 안 돼요.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와닿나 보다. 이거 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필이 좀 와야지 공부가 되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서류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접수 및 심사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일련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 신청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등기관이 접수를 받게 되어 있고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 등기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심사한 다음에 이제 등기할 사항은 등기부에 등기를 실행을 해주고 등기 못하는 사항 각하하는 것이 1년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쭉 이제 등기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신청 들어오게 되면 접수받을 당시에는 등기관 접수를 반드시 받습니다. 이게 의무 규정이에요.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보니 반드시 받아서 이제 등기상 처리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경기도 안양가 등기할 게 있었는데 오늘 서울로 놀러 왔다가 마침 등기소가 눈에 보였어요. 그럼 안양에 등기할 거를 서울 이 북부지방법원에 와서 등기 신청했더니만은 등기관이 하는 말이 이 등기는 관할이 안양이니까 안양으로 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신청할수록 받아야 돼요. 아유, 거기 실력 좀 많이 좋아졌네요. 장래가 촉망이 돼요. 모여라, 우리 새로운 꿈나무자.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심사하고 각하하는 거 접수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는데, 그럼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한 효과 발생 시기가 정해질 텐데, 효과 발생 시기는 서면 등기는 지금 안 내요. 지금은 전자로만 내기 때문에 서면은 신청을 받았을 때만 나와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산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언제라고요? 저장이 된 때 접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때로 시험에 작년에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산만 내게 돼 있으니까 요거만 기억하시고 저장이 되면은 이때 부여받는 번호가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접수번호를 부여해 주는데 접수번호는 옛날에는 서면 등기관들이 딱 접수장 찍어가면서 하나씩 부여해 줬지만 지금은 접수번호 전산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 접수번호 역할은 요거는 등기 실행 순서입니다. 등기 실행 순서는 어떤 것 따라 실행하실 것? 접수번호 순서가 등기 실행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등기 실행이 빨리 된 경우 순위도 앞서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배울 때 등기 순위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 뭐가 빠르면 우선이고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때 이 번호가 이때 부여받은 번호가 바로 실행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접수 번호 부여할 당시에는 원칙은 한 건당 등기 한 건당 1 접수 번호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걸 동시 신청을 하는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경우 환매 등기할 때 환매 등기랑은 계약을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을 반드시 계약도 동시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등기도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계약 등기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개 등기 접수 번호는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이때 두 개 등기는 접수 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예외 규정이에요. 그러면 둘 다 받았네요.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 둘 다 받았네요. 둘 다 실행해 줄 수 있으면 둘 다 실행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한 건 또 보존 등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가.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죠? 일문일권주의니까 그럼 집은 하나인데 보존 등기 두 건 들어온 경우는 둘 다 접수를 받아야 돼. 접수를 받으면 안 돼요. 접수는 받아야 돼요. 그렇지. 금방 자 접수를 둘 다 받는 거예요. 둘 다 받은 다음에 등기 둘 다 실행할 수 없죠? 둘 다 각하요. 오케이? 하나의 부동산 접수 같이 받으면은 두 건의 접수번호 동일하게 부여가 됐는데 같이 실행할 수 있으면 같이 실행해줘요. 같은 순위로. 근데 둘 다 등기 양립이 안 되는 경우 둘 다 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집은 한 채인데 전세권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온 경우 이 중에 지상권, 이 중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두 개 들어온 경우 같이 접수 받아요. 일단 받은 다음에 둘 다 각하요. 뭔 말인지 같죠? 그럼 두 건이 같이 들어온 경우 등기 실행해 줄 수 있으면 실행해 주되 실행이 안 될 경우 둘 다 각하지. 어떤 거 하나 해주고 어떤 거 하나 각하는 거 아닙니다. 교재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거만 체크만 하자고요. 접수는 다른 건 아니라 받는 건 의미하는데 접수는 거부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전자신청으로 접수가 언제 발생한대요? 전자적으로 저장한 때. 기록이란 말은 이제 2012년까지 기록이란 말 썼지만 13년부터 저장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장한 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접수장은 이제 별도로 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접수장에 대해서 하나만 줄쳐놓을게요. 3번만. 1번이면 안 보셔도 되고
3번의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찾았나요? 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법률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다 볼 건 아니고 책에서 1번, 2번 두 개만 체크하세요. 1번, 2번. 1번이 신탁이죠.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환매 등기죠.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 다른 거 안 물어보니까. 신탁 등기도 동시 신청할 등기이고 환매 동시 신청합니다. 그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될 부분인데 뒤에 가면 따로 배워요. 일부러 그냥 지금 여기서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접수받은 다음에 심사란 말에 빠졌는데 심사라는 것은 등기 신청인들이 신청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이 등기를 등기관이 실행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방법인데 심사는 형식적 심사를 통해 심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떻게 심사하래요? 형식적 심사인데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서면유리 심사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서면유리 심사하는 것이 내용이고 심사할 당시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요 세 개로만 심사해야 되고 요 세 개로 법제 각하사유에 걸리는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입니다. 각하사유가 법제 29조에 오른쪽 페이지에 11가지 실려있는데 11가지 해당 유무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로서 심사는 신청정보, 등기부, 첨부정보 이외에는 심사할 수 없다. 요것만 보고 심사해야 되고 일체 질문할 수도 없고 신문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것만 보고 심사해라가 심사의 범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보고 심사한대요? 신청정보, 등기부, 첨부정보가 심사하는 범위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각하사유 나와있죠? 각하사유는 이제 심사에서 등기 못하는 사유가 법제 29조에 11가지가 실려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사건이 그 등기에서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 위반 등기는 각하하더라.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각하를 나가는데 등기법 등기 규칙에 52조에 10가지 들어가 있는 경우 실려 있는 거예요. 하나씩 풀자고요. 이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직은.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는 각하입니다.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구조상 공유 부분 등기할 수 없고 주유소의 캐노피, 교량, 터널 이런 거 등기 허용하지 않아요. 등기 못하는 권리라는 것은 민법 배울 당시 유치권, 점유권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으니까 이런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당하는데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물어나 봐야지. 입이 근지러우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해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죠. 그건 등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그건 무효입니다. 그럼 그건 등기 안 되는 거예요. 민법 공부할 때 특약사항이 인정된다. 그건 등기할 수 있는 사유고 안 된다. 그건 등기 못하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이 몇 기가 연체되면 해지당해요? 2기죠? 맞죠? 2기 연체로 해지당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간에 우리끼리는 차임 1기만 연체되면 당하면 해지하기로 하자라고 약정을 했습니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임차권 마지막 뽑게 되면 본 임대차와 달리 정한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라고 편면적 강행을 딱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2기를 1기로 줄이면 임차인이 피해되잖아요. 이 약정은 안 돼요. 3기로 늘릴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하니까 심지어 상가인데 3기로 늘려놔 버렸잖아. 이해가죠? 그럼 1기로 줄이는 약정은 안 되지만 3기 늘리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에 공부할 때 허용이 되는 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등기 가능한다 이 뜻이에요. 이제 민법 실력이 뽀록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건물의 전여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취업은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당하는데 아파트는 전여 부분하고 대지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 처분하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할 것이며 네 번째, 농지의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 전환권과 피담보채권인데 민법 공부할 때 전환권의 경우는 불가분성도 있고 수반성이 인정이 되는 권리예요. 그럼 전환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 처분한다거나 분리해서 담보 제공하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당하고요.
6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조등기 들어온 경우는 각할당하는데 공유자 중 1위는 아마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공유자 중 1위는 전원 명의의 보조등기는 인정하더라도 지분만 보조등기할 수는 없다 해서 일부 지분만 보조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예요. 상속인 중 1인도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되 지분만은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당할 것이고, 8번째가 좀 어려워서 많이들 틀렸는데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이것도 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A라는 자의 채무자예요. A가 갑의 채권자인데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이 갑의 집에 대해서 A가 가압류 날라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가압류 어디다 신청할까요? 가압류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신청하겠죠?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2일 안에 결정 떨어지는 순간 등기소에게 가압류 하라고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촉탁받은 등기관이 촉탁 내용대로 등기하는 것이 가압류 등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등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압류 등기인데 못 모르고서 A가 가압류 해야지 가압류를 등기소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가압류는 등기소 입장에서 촉탁 들어올 등기잖아요. 근데 채권자 직접 신청하러 온 경우 이건 등기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촉탁 깔고 신청하는 경우는 안 받아줍니다. 이해 갔어요? 또 저당권자 경매 실행한다고 등기소 가서 경매 신청하러 온 경우에요. 이것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 뜻인데 여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채권자가 이렇게 잘 들으세요.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때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지문이. 자,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때 이거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촉탁 들어올 등기니까 가압류는. 이해 갔어요? 이게 24회 때 나오자마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왜 안 되지? 여기서 많이 헷갈린 거예요. 가압류 신청할 등기가 촉탁 들어올 등기니까 촉탁 들어올 등기인데 신청하니까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미 보조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보조등기 들어온 경우는 각하당하는데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등기는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세 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당하는데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것이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 배웠죠? 민법 공부할 때 대리권은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대리권은 권리, 권한. 오늘 많이 맞추네요. 공부 좀 하셨나 봐. 대리권은 권한이죠? 아닌가? 내 마음대로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리권 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잖아요. 권리의 한계가 있다를 주로 권한이란 말 쓴 거예요. 권한을 넘어섰다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 다른 말은 무권대리란 말 쓰는 겁니다. 다 각하할 등기예요. 와, 일주일 만에 그냥 실력 일치월장하셨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4번은 방문 신청할 때입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누가 가든 가야 돼요. 안 가면 각하당하고 조금만 더 끝나면 이제 쉬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역시 몸시계는 정확한 거야. 45분 딱 되니까 벌써 몸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시계자가 돌아가시는데 나도 쉬고 싶어요. 자, 5번째가 신청 정보가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당합니다. 신청 정보의 기록할 사항을 빼먹었다거나 다 각하당할 것이고 6번이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각하당합니다. 줄여서 신청 정보와 등기부가 다른 경우도 각하한다.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7번째가 신청 정보가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가 다른 경우도 각하당하는데 하나 예외 있다고 배웠습니다. 의무자가 다르지만 등기 실행해 주는 경우, 포괄 승계인 등기, 매매 계약을 아버지가 체결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 등기 누가 하실 것? 아들이 하더라.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은 아들. 다르지만 등기를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 등기는 각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각하하게 되어 있고,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계약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매 계약서. 아홉 번째가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빼먹은 경우 각하당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취득세 등 세금 내지 않는 경우도 각하할 것이고, 11번째의 경우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하는데, 여기는 외우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심사 뭐 보고 심사한다고 떠들었어요? 신청 정보 등기 신청 정보, 등기부, 첨부 정보죠? 11번째가 뭔가요? 신청 정보와 등기부와 첨부 정보 중 대장이 다른 경우 각하. 10번째는 머니 돈 내라, 돈 안 낸 경우도 각하. 9번째는 필요한 첨부 정보가 빠진 경우도 각하. 8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중 등기부 원인 정보, 계약서가 다른 경우도 각하. 7번째는 등기부와 신청 정보의 의무자가 다른 경우도 각하. 6번째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가 다른 경우도 각하. 5번째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각하. 4번째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 3번째는 권한이 없어도 각하.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게 뭘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신청 정보, 등기부, 첨부 정보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다 이 서류에 불일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요것만 자꾸 들어가시면 이 왜 불일치 되는 건지 알아요 그냥. 이걸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걸 시험에 낼까요? 이걸 안 내고 그 위에 박스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잘 안 내요. 심사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하고 첨부 정보 이거 보고 심사해라. 그럼 등기 안 되는 사유가 대부분 이거에 불일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잡아내시면 아하 이게 다 이거구나 알면은 이거 외울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두 번째 나온 건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은 어떤 걸 등기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알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릇이 되게 좁아. 그래서 여기를 빼내요 거의. 그러니까 등기 못하는 사항은 근데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각각 사이가 총 몇 개가 있대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11가지 실행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요거 맞아 본 다음에 여기서 쉬었다 갈게요. 쉬하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럼 11가지가 있으면 등기를 실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11가지가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관할 위반이죠? 첫 번째 1번이 관할을 위반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있더라. 이 두 가지하고 3호부터 11호까지 나눕니다. 이 두 개 걸리게 되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나중에 왜 이런 등기 실행했습니까? 라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도 제기할 수가 있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호 이하 사유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 무효 등기 아니고 직권 말소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제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절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효과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거꾸로 이해하면 유효다. 유효한 얘기는 이의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이의신청 받아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되면 각하 사유 중 몇 개만 가능해요? 두 가지만 그동안 계속 떠들었던 것이 등기법은 몇 개가 무효다? 두 개가 무효고 이 두 개는 이의신청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이따 바로 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또 잠깐 쉬셨다가 신청 취하부터 해서 또 보도록 하죠.